광주 전남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첫 코로나19 학생 확진자의 학교 접촉자 55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라 말의 고승으로 광양 옥룡사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진 도선국사의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옥룡사 북쪽에서 석관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광양시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문화재청에 발굴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끊이지 않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에, 주민들은 불편함에 시달리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2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블루 이코노미 구축과 전남 의과대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수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뜻도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라 말기의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였던 도선국사의 유골이 24년 전인 지난 1996년 광양 옥룡사 절터에서 발견됐죠. 신라시대 승려들의 장례 풍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데 최근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신라 흥덕왕 때 태어나 선승의 길을 걸으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던 도선 스님. 음양지리설과 풍수상지설을 고안해 풍수설의 대가로 알려졌으며 국사와 왕사로도 추대됐던 고승입니다. 광양 옥룡사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선 스님의 유골은 1996년 물에 잠긴 채 발견됐는데 뼈의 구성분이 삭은 지 오래되어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풍수지리학자가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동문선에는 신위를 모실 탑을 옥룡사 북쪽에 세우라는 유훈을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실제 유골이 묻힌 곳은 현재 발견된 장소에서 북쪽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선국사님의 풍수지리에서 강의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바로 올라와서 그 글대로 해석을 하고 찾아보니 바로 이 장소란 걸 그때 깨닫고 새롭게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GPR 탐사 결과 이 지하 4m의 인위적인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물체를 탐사하는 GPR 탐사 전문업체 역시 석관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반이랑은 약간 양상이 틀려요. 뭔가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 형태예요. 석관이나 그런 종류의 나타나는 그런 반응. 유골의 진위는 발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 광양시는 문화재청에 발굴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권이 이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사 결과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정확하지 않고 또 확진자들의 동선에 다중 이용 시설도 포함돼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광주 광륵사와 관련된 확진자지만 N차 감염 의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륵사를 방문하지 않은 광주 37번 확진자와 전남 22번, 23번 확진자들은 광륵사를 방문한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륵사 승려인 36번 확진자가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파주와 전주 확진자 등과 면담을 했다는 것 외에는 이들 중 누가 최초 확진자인지 또 어디서 걸려왔는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목포의 전남 환자분하고 광주의 자매 두 분의 동선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스님하고 가능성은 두 곳을 다 두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인 4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 방역 당국은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다중 이용 시설이 포함된 점도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2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독림동의 푸른 꿈 작은 도서관에서 총수회를 했고 34번과 37번 확진자들은
병원과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일부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2차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 지역 첫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중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55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해당 학생이 머물렀던 지역 아동센터와 실내 체육시설에서 접촉했던 40명 역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틀 동안 원격 수업을 받아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최근 제기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서 의원은 우선 등록금 반환 여부는 학생과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통제로 손해가 생길 경우 고등교육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1,400여 건인데요. 올해는 5달 만에 이미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나온 한 주민. 안에 있던 쓰레기만 꺼내 담벼락에 버린 뒤 봉투를 챙겨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다른 주민도 검은색 봉투를 같은 자리에 던진 뒤 돌아섭니다. 단속반을 따라 한 현장에 나가보니 이렇게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물과 캔, 고지서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물건 이제 뭐 있는지 다 적고 사진 찍고 주소 적고 그러고 이제 연락을 하고. 여수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400여 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5달 만에 벌써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가.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는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은 민원에, 주민들은 불편함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 먹는다 저거 하면은 안 가져가버려. 냄새 나고 안 좋죠. 보기도 안 좋고. 지난해 말부터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도 불법 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감시 카메라 1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증거물을 많이 이렇게 약봉지라도 이렇게 많이 이제 모르고 이제 일단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증거물도 많이 빼버리고 야간 단속조를 또 만들어서 이제 감시 활동도 좀 강화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붙잡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박병종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삼선의 전창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전창곤 의원이 19표를 얻어 7표를 획득한 송재향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의원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전견 발표에서 의장에 당선되면 후배 양성을 위해 차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삼선의 김종길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김영록 도지사와 장서궁 교육감이 지난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 향후 2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직무 수행 만족도의 공은 모두 도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상 최초 국비 7조 원 시대, 예산 9조 원 시대를 맞이한 민선 7기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2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비전, 남해안 철도와 경전선 등
SOC 사업, 한전공대 유치,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단합된 힘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남은 2년은 에너지 신산업 수도 조성, 의과대 유치,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통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방사광 가속기가 예정됐던 중부권의 에너지 백신 산업, 동부권의 관광과 물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하지만 서부권을 대표할 대형 사업과 비전은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아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주민 직선 3기 반환점을 돌게 된 장서군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보다 빠른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 열악한 통학 환경을 위한 에듀택시, 마을 교육 공동체 육성 등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44%에 이르는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 전국 최대, 높은 비율의 기초 기본학력 미달 학생, 날로 커지는 교육 격차를 향후 2년 동안 해결할 숙제로 꼽았습니다. 열악하고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안겨주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과서 지식보다 삶의 역량이 더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편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은 모두 직무수행평가에서 13개월째 전국 1위를 기록한 공을 도민들에게 돌렸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도내 16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전국 33곳의 섬에 여수, 낭도와 금오도, 고흥, 애도 등이 포함됐으며 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 부읍성 광장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40억 원을 들여 옛 순천 부읍성터를 현대적 광장으로 복원하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부읍성 광장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게는 50mm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여수와 광양, 고흥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강우량은 여수 38.3mm를 최고로 광양 37.5mm, 고흥 27.5mm, 순천 19.5mm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겠고 모레부터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 귀농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해수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조사 결과 고흥군의 지난해 귀농인이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귀농인이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고흥 지역 귀농인은 대서면 전체 인구 수준인 1,745가구 2,2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 상품권 통합 관리 서비스 구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사랑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상품권 유통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농협 등 모든 판매 대행점에 순천사랑 상품권 판매를 중단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박정채 여수시 바둑협회장이 국제바둑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한국기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회장은
바둑인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바둑연맹에는 7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연맹 회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자격 요건을 주택 구입 가격 기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도 8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기준을 폐지했습니다.